시간에는 203페이지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함께 보십니다.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203입니다. 예. 203 보시면 됩니다.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른 집행과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로 구분하게 됩니다. 국토계획법은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도시와 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개발행위 허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개발행위 허가에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국토계획법을 제정한 목적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 난개발은 기환경입니다. 그리고 이 개발행위 허가하고자 한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용도 지역 등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결정했다면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결정했다고 하면 그 도시군 계획 사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 없는 때만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사업이다, 공익 사업이다. 사기 사업이기 때문에 규모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외우는 거 아닙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만 외워도 충분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미만이란 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제와 관련되어 취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하시면서 첫 번째 관할 관청은 특광시군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개발행위 허가 요건에 있어서는 면적에 관한 요건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할 것, 기, 환, 경 세 가지를 함께 개념에서 살펴보셨습니다. 특별히 개발행위 허가받고 해야 될 행위는 총 6가지였습니다.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제치, 공사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 받아야 되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그때도 준공검사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준공검사는 허가 내줬던 자가 준공검사 해야 됩니다. 다만 토지의 분할이나 물건 쌓아놓는 행위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준공검사 대상이 못 된다라는 것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6가지라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반면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업, 그것을 뭐란다?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29회 기출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내년 시험에는 못 볼 겁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 절차만 다룰 뿐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내용은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따로 절차를 두고 있죠. 만약 시험에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 여부를 국토계획법에서 정한다. 맞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 절차를 국토계획법에서 정한다? 틀립니다.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 개별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게 올해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고려해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도시군 계획 사업은 특광시군에게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 없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따로 허가받는 것 아닙니다. 재해 복구 등을 위한 응급 조치라고 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기환경에 관한 문제가 반영돼야 됩니다. 이번에 호텔 만들겠다는데 왕복 2차선 도로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 호텔은 좀 문제 있죠. 그래서 충분한 기반설, 환경, 경관에 관한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건너뛴 게 있는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건물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만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50% 강화하게 되는데, 원래 10층짜리 만들 건물이었다고 하면 최대 몇 개층? 5개층으로 규모가 줄어들 수 있죠. 그러면 이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는 주상공,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이었습니다. 항상 대상과 절차, 효과에 관한 사항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서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건축물 건축 시에는 기반설 설치, 그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은 제출한다, 면제, 생략한다.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반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는 제출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3월달 정도에 해나갈 이야기인데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함께 공부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는 신청 서류에는 기환경에 관한 서류가 첨부돼야 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에는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반설 설치에 관한 계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까 안 보고 그냥 지나가가지고 다들 서운해하시나 봅니다. 194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194페이지 찾으셨죠? 194페이지에는 양가로 2번 예외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그 예외 보시면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만 줄쳐놓습니다. 그리고 후단부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하게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특광시군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데, 국토계획법은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이었죠. 그래서 도시, 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가 개발행위 허가권자이고 예외적인 허가권자, 국토 등장하는 거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는 개발행위 허가편에서는 등장하는 행정청이 아닙니다. 그리고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그런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첫 번째 함께 보셨던 게 면적에 관한 요건으로서 무엇, 미만이란 말을 함께 보셨습니다. 소규모이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개발 행위는 도시군 관리 계획, 성장 관리 방안,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적합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모두 통칭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적합할 것, 이렇게 대신하십니다. 그리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기환경이 확보된 때 개발 행위 허가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설, 환경, 경관에 관한 문제가 충분히 해결된 때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러한 세 가지 요건 중에 조건 붙여 허가할 수 있는 것은 뭐만? 기환경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위배되었을 때 조건부 허가 나가지 않습니다. 만약 성장관리 방안에 부적합한 때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성장관리 방안은 적지 않았으니까 다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적합한 때 부적합한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조건 붙여 허가할 수 있다? 틀립니다. 조건보가는 기반설, 환경, 경관에 관한 사항만 조건보가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부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항상 이행 보증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저 이행 보증금을 예치할 의무 있는 자는 민간만. 공공은 이행 보증을 예치하는 것 아닙니다. 공공은 돈 내는 자 아니죠. 그리고 여기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 기반설 연동제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기반설 연동제와 관련되어서는 개발행위에 따라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기반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가능한 것과 설치가 곤란한 것으로 각각 구분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관한 사항을 자주 시험에 출제했는데 최근 5년 사이에는 매번 시험에 내면 29회 때는 건너뛰었지만 28회까지 계속 시험에 냈던 것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제가 되게 됩니다. 출제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도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관한 문제가 안 나왔지만 내년에도 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근 5년 사이에 워낙 자주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과 관련되어 첫 번째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있어서는 항상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기억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 가능한 곳이죠. 특히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것, 그리고 뭔가 모르지만 20% 이상인 곳, 개발행위 허가 건수와 인구 증가율입니다. 아직은 다 모르시지만 그냥 20% 이상 나오게 되면 기반시설 부담 고려 지정하여야 한다. 절차에 대해서는 일단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저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특광 시군이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함께 보셨듯이 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구역 지정한 날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1년 전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 시에 이미 주민 의견 청취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는 그냥 건너뛰려고 했는데 저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할 때 주민 의견 청취 한 적이 있습니다. 1년 만에 또 주민 의견 청취한다? 그건 무리수이기 때문에 저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를 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계법상 주민 의견 청취 생략하는 것은 딱 두 군데입니다. 전체 따지게 되면 딱 세 군데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구분하고 정리해 나가시는 게 공법의 점수가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냥 농담 삼아 한번 여쭐 게 있습니다.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때 주민 의견 청취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하는 때 입안 시에 주민 의견 청취한다? 그냥 다 한다 해주셔야 됩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과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하는 때만 주민 의견 청취 생략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한다. 실시 계획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도시군 계획서를 사업할 때 1단계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었고요. 2단계는 실시 계획이었습니다. 그 실시 계획 인가하는 때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하는 거 딱 두 분인데요. 계획 수립은 무조건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겁니다. 계획은 무조건 주민 의견 청취합니다. 계획 중에 주민 의견 청취 안 하는 것은 딱 두 개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시에만 주민 의견 청취 생략 없고
나머지 계획은 무조건 다 한다. 그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 시험 볼 때까지만 해결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민 의견 청취 안 하는 것 딱 2개, 그 중에 기반 설치 계획 함께 보셨습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 2개, 딱 2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 설치 계획에 따라 기반설 부담 구역 안에 설치할 기반설의 종류가 결정되게 됩니다. 저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항상 특광시군이 관할 관청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저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하는 자도 누구이다? 특광시군입니다. 그러면 이 기반설 설치 계획에 따라 설치할 기반설이 결정되게 되면 비용 부담해야 되죠. 저 비용 부담하는 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하는 때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얘는 우리가 세법에 공부하셨던 세금, 조세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것만 지금 개념 잡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세법 공부하시면서 현금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있다? 물납 가능하죠.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까? 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반설 설치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세금과 똑같은 성격 가진다. 그 개념만 잡아 놓으시게 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지게 됩니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 대상은 주상공으로서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50% 강화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한번 살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발 행위가 허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허가 내줘야 되죠. 허가 요건 충족하면 허가 내줘야 됩니다. 면적 요건에 위반하면 허가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갑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부적합하면 안 나갑니다. 얘는 조건부허가 가능한데 모든 요건을 충족했는데 불구하고 허가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해당 지역이 이미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새로운 개발 행위 허가를 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가 제한된 곳. 그러면 이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을 어디를 대상으로 개발 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교재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제5절 개발행위 허가 제한 찾으셨죠? 그리고 1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지금 203페이지 보셔야 됩니다. 아까 203페이지라 말씀드렸었는데 203페이지 보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부터 심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한 차례만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3호부터 5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박스에 3, 4, 5를 묶어놓습니다. 박스에 3, 4, 5를 묶어놓습니다. 저 3, 4, 5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가로 해놓습니다. 한 차례만 2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2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1번입니다.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지금 박스를 봐주셔야 됩니다. 이제 박스를. 박스 속에 1번 찾으셨죠?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녹지지역 동그라미, 계획관리지역 계획 동그라미 놓습니다.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소료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우량 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수목 동그라미 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대상에 있어서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청산리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벽계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국어 시간에는 벽계수가 나오는데 부동산 공법 시간에는 청산리 하면 그 다음에는 녹계수가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녹지적.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표정이시지만 앞으로 계속 그러실 겁니다. 계획관리지역. 저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 보존할 필요가 있다면, 우량 농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지금 이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어느 정도 개발 사업이 가능한데 이곳에 우량 농지나 수목이 잘 자라고 있어 개발하는 것이 좀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곳을 무엇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산리 하면 항상 녹계수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동그라미 놓습니다. 경관 동그라미 놓습니다.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문화재 추천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도 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다산 선생 생가라고 하면 아마 문화재일 것 같은데요. 그러한 주변의 개발 사업으로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 있다면 그때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4, 5번 묶어놨습니다. 3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줄만 쳐놓습니다. 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 줄쳐 놓습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리고 5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래서 우리 1번과 2번은 청산리, 녹계수란 말 기억하시면서 특별한 보전이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1번, 2번의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4, 5번과 관련되어서는 시험 볼 때까지 기, 지, 계란 말로 대신 해주십니다. 사실 이 기지개는 3월 달에 공부하는 게 딱 좋습니다. 그때 졸음이 막 쏟아지게 되면 그때는 항상 필요한 게 기, 지, 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저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저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는 몇 년 이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년 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역 지정하고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는 난개발을 방지할 필요 있죠. 만약 그런 경우라면 아무리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충족했다 할지라도 개발행위 허가 안 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기지개 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말합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결정되었다면 몇 년 이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해야 되고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최대 3년 동안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야 되는데 저 계획 수립할 때까지는 시간 걸리죠. 저 시간 걸릴 때까지는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개발행 허가 제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수립 중인 곳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해당 용도 지역의 변경 등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면 용도 지역 확정될 때까지, 용도 지역 결정될 때까지 함부로 건축물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제 가할 필요 있죠. 그런 곳이라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청산리 하면 공법시간은 녹개수입니다. 그 녹개수란 말 기억하시면서 녹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뭐 할 때? 수목보전, 우량 농지 보존할 필요가 있거나 환경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문화재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보전 필요한 때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 지, 개에 해당되는 때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 절차에서 우리는 예외적인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저 개발행위 허가 파트의 관할 관청은 특광시군인데 여기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전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에브리바디란 말로 대신할 수 있는데 영어 발음이 참 나쁘죠. 가끔 공법 시간에 영어 공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존도 공부하신 적이 있고 에브리바디도 공부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과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분수가 그래서 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과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있어서는 관할 관청이 아닙니다. 반면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이것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죠.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수립 중인 곳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용도 지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행위 제한 기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곳. 그래서 종전에 농림 지역이었는데 다산 신도시처럼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곳. 그리고 구리와 남양주에 걸쳐 테크노밸리 지정해놨지 않습니까? 그곳이라고 하면 지금 가보시게 되면 다 농경지일 겁니다. 그게 도시지역 중에 공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이 농림지역이나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었을 때 건폐율, 용적 기준은 낮게 책정되었는데 그 용도 지역이 변경됨으로써 건폐율 용적률이 높게 변경될 상황이라면 이것 누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계된 이 두 가지 제도는 현재 입안하고 결정하는 자가 해당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알죠. 그래서 이때만큼은 특광시군만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도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 절차로서 1회 3년 범위 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하게 되면 딱 한 번만 몇 년?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련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경기도지사, 남양시장은 도시계획 전문가이다, 비전문가이다. 그분들 다 정치하시는 분들이지 도시계획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다만 이들이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 행정행위, 행정처분 때문에 재산권 침해받는 분들 생기죠. 도시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행정처분하게 되면 그에 따른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중요한 권리 침해를
입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들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 있다? 그냥 하면 된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 중에 개개인의 중요한 재산권 침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행정청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집단의 검토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는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특별히 기, 지, 개에 해당되는 경우는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하는 경우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획을 좀 늦게 수립할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저 기지개에 해당되는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친다, 생략한다. 생략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정리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미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로 지정된 상태라고 하면 그 상태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중요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종전에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었거든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로 지정하면서 건축물 건축이 곤란해지게 되었다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런 중요한 재산권 침해로 인정해서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심의 절차를 거치지만 단순히 그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상황이 바뀌는 거 없습니다. 그런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그냥 연장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정리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청산리 녹개수에 해당되게 된다면 최대 제한 기간은 몇 년? 3년입니다. 기, 지, 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저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라면 계획 수립 중이기 때문에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개에 해당되는 때만 제한 기간은 최대 5년이고 녹개수에 해당되게 되면 최대 3년이라는 것을 각각 구분해 주십니다. 취지는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는 특광지구니 관할 관청 이하됩니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 제한만큼은 에브리바디가 제한권자다. 갑자기 이해될 것 같다가 또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저도 무리라는 거 알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하시고 최소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만큼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제한하게 되면 원칙적인 제한 기간은 3년, 기, 지, 개 세 가지 경우에만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계획법은 진도 다 나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2페이지에는 보칙 등에 관한 문제 있는데 이 보칙에 대해서는 지금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시험에 임박하게 되면 227페이지에 시범 도시에 관한 문제를 하나 또는 두 문제 만들게 될 겁니다. 그 문제 풀어보고 시범 도시가 시험에 나오면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범 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 85년도에 최초 1회 시험을 치렀는데 지금까지 딱 2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 보면 한 15년에서 20년에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로 해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은 다음 주에 해나갑니다. 아마 제가 도시개발법과 도정법에 대해서는 많이 안 할 겁니다. 많이 하면 헷갈리십니다. 그래서 아마 1시간씩 배정해서 빨리 끝내버리고 건축법으로 바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진도는 이렇게 끝냈는데 한 5분 뒤에 지난주에 하셨던 것 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답이 안 달려 있습니다. 잠깐 5분만 쉬었다 하십니다. 예.